안녕하세요. 원더키즈닷컴 앱7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9.7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아이패드 에어 3라고 더 부르고 싶은데 애플의 마인드는 그런 거죠.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모조모 따져봐도 아이패드 에어 3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이패드 에어 2랑 사이즈 완전히 똑같고 심지어 무게도 그램 단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인 건데 100불을 올리고 프로를 붙였죠. 프로를 붙이고 100불을 올렸죠. 애플의 마인드는 그런 거예요. 애플의 주장은 스마트 키보드도 있고 애플 펜슬도 있으니까 프로야. 그러니까 100불 더 받을 거야. 성능도 좋아졌으니까 100불 더 내는 건 불만 없겠지? 글쎄, 불만이 왜 없겠어요. 아이패드 에어에서 에어 2로 가는 거 미니 1, 2, 3, 4 가는 동안 가격 안 올랐는데 이번 거는 그건 성능이 안 올랐나? 다 성능 올랐어요. 미니 2에서 3 빼고는 다 성능 올랐는데 안 올려놓고 이번에 갑자기 100불을 올리겠다? 프로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뀐 게 뭐가 있냐, 일단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는 언제나 동급 최강이고 저는 모바일 기기 중에서 완전히 최상급이라고 봐요. 근데 이 친구는 더 좋아졌어요. 반사가 더 적어졌고 무엇보다 트루톤 디스플레이라는 게 들어가서 외부 센서가 있어서 외부의 색온도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의 색온도를 바꾸죠.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가 파랗다 노랗다 이런 걸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있다가 이렇게 키면은 주변에 맞게 눈이 편하게 주변 색온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기믹성 기능이고 뭐 약간 좀 솔직히 말하자면 되게 삼성스러운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해요. 눈에도 굉장히 편하고 도대체 이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아요.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자체의 휘도, 선명도, 캘리브레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 모바일 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다음은 스피커. 스피커가 원래 여기 한 쌍이 있었죠. 두 개, 한 조가 한 쌍이 있었는데 애플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2.9처럼 여기다가 한 조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요게 있을 때는 떼서 가볍게 봅시다. 요게 있으니까 그냥 들고 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좌우가 되죠. 근데 이렇게 눕혀서 볼 때는 얘가 또 좌우가 돼요. 아이패드 스피커는 제가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좋아요. 아이패드 프로 12.9도 같은 얘기를 했었죠. 9.7에서도 솔직히 이 크기에 이 정도 두께의 타블렛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이렇게 귀로 와닿고 눈으로 보이는 점들이 너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100불 오른 거, 하나로는 12만 원 오른 거를 갖다가 약간 설득이 당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죠. 아이패드 에어 3 같은 거에다가 어떻게 100불을 더 받으려고 프로자 붙여놓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A9X가 들어갔죠. 살짝 다운클럭 됐어요. 아이패드 12.9에 A9X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램도 4기가가 아니라 2기가가 들어갔죠. 약간 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성능은 지금도 출중해요.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은 기존의 아이패드 에어 2로도 뭐 지금 아이패드 2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이패드 에어 2로도 쓰기에는 충분한 성능이고 A9X다 보니까 당연히 웹서핑 일반적으로 하시는 타블렛에 필요한 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물론 기술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굳이 이것까지 필요한가라는 건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성능이 좋아서 나쁠 게 없고 그 성능에 따라서 잃을 게 없다면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성능이 좋아서 나쁠 건 전혀 없어요. 가능성은 언제나 기반 기술이 있을 때 생겨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iOS라는 거죠. iOS는 뭐 좋아요. 이게 모바일 컴퓨팅의 미래라는 건 동의해요. 저는 장기간에 걸쳐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친구의 가능성을 모두 뽑아줄 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마이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프리미어를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A9X는 약간 오버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 프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왜 프로일까요? 아이패드 프로 12.9 때도 물어봤던 질문이죠. 그때는 애플 펜슬이 있었죠. 물론 동봉해드리지 않아요. 따로 사셔야 되죠. 비싸게. 여전히 같은 애플 펜슬이기 때문에 충전은 이쪽에 아답터를 끼워서 하시든지 아니면 비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모양새로 충전을 하셔야 되겠죠. 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놀리기 재밌어서 하는 얘기고 애플 펜슬의 성능 자체는 저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해요. 아이패드에서 필기를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다가 정말 오래오래 질질 끌다가 애플 펜슬로 해결을 했고 뭐 당연히 그림 그리는데도 사용할 수 있죠. 필압 감지 당연히 되죠. 이렇게 얇게 힘을 주면 두껍게, 더 힘을 주면 아주 두껍게, 이렇게 긋기, 이렇게 눕히기 모두 인식이 되죠. 저는 최상급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이게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정말 좋은 물건이지만 이거를 그 돈을 주고 살 분이 얼마나 계실까? 그리고 요거를 빌미로 프로라는 구실로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아이디어인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쓸모가 많은 걸로 가봅시다. 자, 여기 키보드가 있어요. 여기 황당하기 짝이 없는 키보드가 있죠.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 이 키보드가 뭐 10 얼마? 여하튼 뭐 황당 가격이지만 여기 스마트 커넥터로 이렇게 착 붙여서 끼우면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세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타이핑 모드로 제일 많이 쓰시겠죠. 자, 타이핑 모드에 들어왔다고 쳐요. 잠깐만, 근데 왜 영어 키보드를 갖고 왔어요? 왜 영문 키보드를 갖고 왔죠? 그거야 키보드를 미국 영문 레이아웃으로밖에 팔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정말 깡이 좋아요. 정말 미국적인 기업이죠. 자, 여기 미국 영어 키보드가 있어. 그리고 세계 어디든지 미국 영어 키보드로밖에 팔지 않아요. 자신감이 철철 넘치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인가요? 그런 면에서 타이핑 경험은 어떤가? 타이핑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글쎄 이걸로 타이핑을 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타이핑 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폭에 맞추다 보니까 키들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오타도 많이 나고 팜레스트도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타이핑하기에 적합한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iOS에서 키보드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의미가 덜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모드가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타이핑하는 모드, 이렇게 접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모드. 이 뒤가 좀 허하죠. 실리콘 케이스 비싼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 모드가 있는데 시청 모드는 이렇게 하면 되죠. 저 이거 맨날 잊어버려요. 이거 하는 방법을.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각도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 12.9 같은 경우에 각도가 한 이 정도 됐나? 그래서 보기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날 한 대 칠 것처럼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이 각도로 뭘 감상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내 각은 이렇게 오는데 아이패드는 각도가 이렇다는 거죠. 이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참 황당하게 짝이 없는 정품 액세서리죠. 거기다가 다른 모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드로 있을 때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아이패드가 떨어져 나가는 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만든 액세서리고 저는 이걸 왜 파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굉장히 황당한 애플의 상술이에요. 가장 많이 놀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카툭 튈 텐데 여기에 카메라가 심지어 타블렛인데도 카툭 티가 있죠. 다행인 거는 이게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흔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저는 이 펜을 갖다가 써야 될 때, 왜냐면 제가 쓰는 갤럭시 노트 8.0이 펜이 달려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카툭티가 있어서 저기가 기계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펜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떠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사방팔방 어디를 눌러도 저기 움직이진 않아요. 카메라의 성능 자체는 아주 많이 개선이 됐고요. 타블렛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신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필요하시다면 굉장히 반가운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긴 하네요. 배터리도 아이패드답게 오래 가고요. 뭐 안에 거의 대부분이 배터리로 차 있다 보니까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이패드 프로 뭐랄까 항상 저는 아이패드를 굉장히 좋아해 왔죠. 물론 실제로 아이패드를 쓰지는 않지만 데일리로 저는 노트 8.0이 더 좋아요. 근데 이번 아이패드는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이번에 12만 원 오른 거는 그렇다 쳐요. 굉장히 짜증나지만 어느 정도 설득이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2만 원 오른 게 정말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12만 원도 괜찮은 거 아닌가? 팀 쿡이 단순히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이 키보드 커버라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 커버 있죠. 스마트 커버가 아이패드 에어 2와 완전히 동일한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자석의 극성만, 자석 위치를 바꿨다는 게 아니에요. N극, S극 극성만 쇽 바꿔놔가지고 못쓰게 만들고 11,000원을 더 받고 있다는 애플의 이 깜찍한 아이디어를 보면서 얘네의 목적은 결국에 이런 뭔가 사용자를 혹할 만한 거를 조금씩 넣어서 프로를 만들고 기존 라인업은 없애고 100불을 더 받겠다는 소리구나. 정말 팀 쿡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아이패드 프로 9.7, 이번 프로 9.7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타블렛이라고 생각해요. 성능 면에서도 활용도 면에서도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죠. 로즈골든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정말 완벽한 타블렛에 가깝지만 굉장히 불쾌해요. 애플이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팀 쿡이 세일즈 입장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돈을 잘 벌어가는 거는 알겠어요. 왜 잘 벌어가는지 알겠어요. 이번에 용량도 황당하게 짝이 없다고 32, 128, 256인가? 그렇더군요. 64, 128, 256인가? 여하튼 16에서 64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팍팍 뛰어넘어요. 거의 무슨 한국 과자값 오르듯이 오르고 있죠. 자,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 완벽한데 좀 까놓고 말하면 재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마인드가 너무 훤히 보여가지고 재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안은 없습니다. 타블렛에서 펜이 필요하고 뭔가 웹서핑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작업, 그리고 단순히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좀 더 음향적으로 시각적으로 훌륭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아이패드 프로 9.7 이외의 대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긴 사셔야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찝찝한 기분은 벗어날 수 없겠죠. 아이패드 프로 9.7입니다. 정말 좋은 타블렛인데 짜증나네요, 애플. 자,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짜증나지만 너무 훌륭한, 그래서 더 짜증나는 아이패드 프로 9.7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끝!